안녕하세요. 전중환입니다. 기능성 소재 고어텍스로 유명한 고어사는 1958년에 빌 고어가 자기 집 지하실에서 세운 작은 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업이 점차 성장해서 큰 공장을 세우게 되었지요. 어느 날 공장에 들어온 빌 고어는 무언가 깨닫고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을 다 알았는데 이젠 직원 수가 많아져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회사가 너무 커지면 모두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직원들이 일도 덜하고 서로 잘 돕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고어는 생각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고어는 150명을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한 공장에 소속된 인원이 150명을 넘게 되면 인원을 더 늘리지 않고 그 옆에 새로운 공장을 또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어사는 기껏해야 150명이 소속된 작은 공장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된 조직입니다. 한 공장 내에 층층이 쌓인 위계질서란 없으며 서로 간에 역할 분담만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담당하는지 서로 다들 잘 알고 있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고어사는 2014년 전 세계에서 가장 작업 환경이 좋은 다국적 기업 가운데 4위에 선정되는 등 그 혁신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체 150이라는 숫자에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원숭이와 유인원들은 다른 종들보다 몸의 크기에 비해 두뇌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똑똑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복잡한 사회를 구성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개체의 이웃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개체는 A와 B의 관계가 과거엔 어땠는지, A와 B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이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의 번식 성공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이웃 간의 조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머리가 똑똑한 종들만이 큰 집단을 이루어서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영장류 22종을 비교했더니 한 종이 이루는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그 종의 두뇌가 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심피질, 즉 복잡한 사고를 수행하는 뇌의 부위가 뇌의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컸습니다. 영장류에서 한 종의 두뇌 크기는 그 종이 이루는 집단의 크기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그렇다면 영장류 중에서 그 어떤 종보다도 큰 두뇌를 지닌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집단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계산한 결과 그 숫자는 150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집단의 크기 150은 오늘날 덤바의 수로 불립니다. 수백만 명이 밀집한 대도시에서 살면서 수천, 수만 명의 동료들이 있는 회사로 출퇴근하는 현대인들에게 덤바의 수는 무슨 의미일까요? 핸드폰 주소록에 저장된 사람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연결된 이른바 특친, 패친이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정말로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약 150명이 한계임을 의미합니다. 우연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나서 합석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뭔가 좀 부탁할 일이 생기면 연락해서 어렵지 않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만나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15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진화 역사의 99% 이상을 보낸 수십만 년 전 수렵 채집 조상 집단의 크기였습니다. 150명은 아프리카의 쿵족, 호주의 원주민처럼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수렵 채집 집단의 크기. 개척교회가 교세를 확장하다 보면 결국 분점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하는 교인의 수, 군대에서 독립단위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 편제인 중대의 수이기도 합니다. 한 집단이 150명이 될 때까지는 모두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니 비공식적인 믿음과 약속으로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나 못 믿어?
내 얼굴 보고 좀 들어줘. 이걸로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한 집단의 성원이 150명이 넘게 되면 공식적인 계약과 규칙, 처벌이 있어야 일이 진행됩니다. 신분증 제시와 자필 서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나를 기준으로 하여 덤바의 수를 풀이하면 내 가족, 친척,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 그냥 아는 사람 등등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평균적으로 150명이란 뜻입니다. 덤바 교수에 따르면 한 사람이 맺는 사회적 연결망은 나를 기준으로 여러 동심원이 중첩된 형태입니다. 첫 번째로 내게 큰 사고가 닥쳤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연락하게 되는 약 5명의 진짜 친한 지지 모임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훤히 꿰뚫고 있고 누군가에게 불행이 닥치면 크게 상심하게 되는 약 15명의 공감 집단입니다. 예수의 12제자, 배심원단의 수,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팀의 인원수 등이 그 예입니다. 지지 모임이나 공감 집단에는 주로 가족이나 친척이 먼저 배치되고 남은 자리가 아주 친한 친구들로 채워집니다. 세 번째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고 비교적 친한 약 50명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는 한계인 150명의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인지 능력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맺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에는 한계가 있다는 덤바의 분석이 기업이나 관공서 조직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작은 실무 파트를 만들 때 그 수는 서너 명이 적당하고 많아도 5명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명의 리더가 모두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부서를 만들려면 15명을 넘지 않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로 친밀하게 지낼 필요가 있는 조직의 기본 단위는 50명이 넘지 않게 구성해야 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규칙보다 믿음으로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은 150명 정도가 한계입니다. 군대의 기본 단위인 소대가 약 50명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최소 단위인 중대가 약 150명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다른 사람들과 대면 접촉을 해야 비로소 끈끈한 관계를 맺게끔 진화했습니다. 부서 간 경계를 없애 소통을 활성화한다든지 좌석을 자유석으로 바꾸거나 화상회의를 도입하는 등의 스마트 환경을 고민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석기 시대에 맞춰 진화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